은퇴 후 내 인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충격적인 현실 공개.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직장을 떠나 공식적인 은퇴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전엔 회사를 그만두면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은퇴해보니 전혀 다른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지인이 은퇴 생활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고 주변 사람들의 사례도 들어보니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더라고요. 1. 은퇴 이후 달라진 일상. 직장에 다닐 땐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는 루틴이 익숙했어요. 그런데 퇴직 후엔 시계가 제 편이 된 듯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만끽하게 되죠. 초기에는 내가 늘 꿈꾸던 자유를 실컷 누렸어요. 늦잠도 자보고 평일 낮에 카페에 가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기도 했죠. 문제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라는 고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직장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곳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주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존재감을 주는 곳이기도 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저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회의 일정을 잡아주지도 않죠. 처음엔 해방감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 뭐하고 있지? 라는 막막함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2. 은퇴 후 현실에 대한 3가지 실제 사례. 사례 1. 경제적 안정이 최우선 과제였던 김 씨 이야기. 제 지인 김 씨는 60대 초반에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넉넉하진 않아도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퇴직 후 처음 받은 퇴직금과 적립해둔 연금 이외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니까 생각보다 지출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김 씨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 건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한 일이었어요. 평생 돈을 벌며 그냥저냥 쓰다 보니 어디에 얼마나 지출하는지 막연했는데 정해진 수입으로만 살아가야 하니 매달 꼼꼼히 체크하게 된 거죠. 온전히 자신이 관리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렇다고 흥청망청 지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아끼기만 해서 우울해질 수도 없는 노릇. 김 씨는 결국 꾸준한 취미활동이나 플리마켓 같은 작은 규모의 부업이라도 하면 좋겠다라며 작은 부가 수입을 창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금전적 안정이더라고요. 사례 2. 인간관계의 변화를 겪은 박 씨 이야기. 박 씨는 정년퇴직 전까지 높은 직책을 맡았고 당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지냈습니다. 직함이 주는 무게가 있다 보니 회사 내에서도 영향력이 컸죠.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 전화나 모임 연락이 뚝 끊기더래요.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는구나. 그간의 인간관계가 결국 업무 관계였구나라는 씁쓸함이 들었다고 해요. 처음엔 이런 사회적 단절 때문에 우울감이 생겼지만 박 씨는 스스로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해 한 달에 한 번씩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됐죠. 그렇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니 삶의 보람이 생기고 스스로도 이제는 타인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느낀 건 은퇴 후 새로운 소속을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외롭고 공허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누구나 사람 사이에 온기가 필요하니까요. 사례 3. 자기계발을 선택한 이 씨 이야기. 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례도 있습니다. 제 친구 이 씨는 50대 초반에 조기 퇴직을 하고 여유 시간을 활용해 보석공예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먹었어요. 원래도 손재주가 있는 편이었는데 늘 직장 일에 치여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뤄둔 꿈이 있었거든요. 막상 시작해보니 재료비도 들고 배우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내가 뭔가를 창작하고 있고 그걸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성취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이 씨는 결국 지인의 소개로 소규모 클래스까지 열어서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기만의 작은 일을 만들어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이 시기에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게 이 씨의 말입니다. 은퇴 후 자기 개발은 돈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아도 행복감을 주는 중요한 동기가 되더군요. 3. 은퇴 생활을 잘 보내기 위한 핵심 포인트. 금전 계획 세우기. 은퇴 전이나 직후에라도 철저한 가계 점검이 필요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연금, 예상 지출 등을 고려해서 최소 510년 정도의 계획을 짜두면 큰 불안이 줄어듭니다. 새로운 소속감 찾기. 직장을 떠나면 우리의 소속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 자리를 메울 취미 모임, 봉사 또는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보세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이야깃거리가 있고 그만큼 새로운 관계가 생길 기회도 많습니다. 꿈꿔왔던 일을 실천하기. 평생 직장 때문에 미뤄왔던 일들은 없으신가요? 악기, 그림, 사진, 글쓰기, 자격증 등 이제는 자신을 위해 과감히 시간을 써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인생 이막의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4. 충격적인 현실. 그 후의 희망. 충격적인 현실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사실 은퇴는 생각보다 더 파장이 큰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심리적 변화와 인간관계의 재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죠. 회사에서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역시 은퇴 초기엔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되나?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융, 인간관계, 취미 같은 전반적인 생활 요소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점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많은 은퇴자들이 인생 이막을 어떻게 더 즐길까를 고민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더라고요. 5.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일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은퇴 후 현실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회사 떠나면 자유니까 좋겠다라는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자유라는 것에 동전의 양면처럼 책임과 불안도 따라온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삶은 결코 어둡기만 한 건 아니에요. 꿈을 되살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내 인생에도 이렇게 멋진 이막이 펼쳐질 수 있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저도 아직 은퇴 생활에 100% 적응했다고는 못하지만 이제 한 걸음씩 제 속도대로 인생 이막을 즐기려 합니다. 혹시 저처럼 은퇴 후의 막연한 미래가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했던 3가지 사례와 핵심 포인트를 참고해 보세요. 막상 부딪혀보면 충격적이다 라는 말보단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앞으로도 은퇴 생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시거나 다른 경험담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시지로 알려주세요.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인생의 이막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